자, 이전 강좌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자,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로고를 넣거나 아니면 SNS 영역을 넣을 때 이런 구조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단 마크업에 대한 변경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크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이제 헤더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헤더에 대한 내용들은 헤더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더라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역은 안쪽에 있는 구조가 필요하게 되죠. 이는 div 클래스에 자, 헤더 언더바 이너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지정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고를 넣은 거죠. 로고 영역.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영역은 로고 타입. 자, div 클래스에 자, 로고라고 해서 지정을 했고요. 자, 안쪽에 영역들은 H1번 타입과 그리고 A 로고 타입으로 돼 있었죠. 여기에 대한 구조들은 이전에 이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을 할게요. 자, 여기에 따른 H1번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 구조에 로고 다음 구조에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넣는 거죠. 이렇게 자, 내비게이션 태그를 이렇게 제작해 넣었습니다. 자, 이전에 만들었던 내비게이션 태그를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자, 마크업이 굉장히 길죠. 자, 이전에 만들었던 구조를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2depth 구조들이 있습니다. 좀 면밀하게 얘기하게 되면 3depth 구조죠. 3depth 구조로 되어 있는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고요. 그리고 다음 구조에서는 자, div 클래스에 SNS라는 영역을 만들게요. 일반적으로 이전의 강좌, 그러니까 16강에서 봤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없죠. 그렇게 단순한 경우에는 없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메뉴 하나만 배치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SNS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3개 구조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인허가 구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더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div 클래스의 슬라이더는 일반적으로 헤더 인허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제작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 이렇게 해서 제작된 영역들이 보여주고요. 컨텐츠는 마찬가지로 다음 노드에 이렇게 구조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만들어진 내용들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이제 로고 타입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헤더 이너 안쪽에 넣어줬고, 그리고 SNS 영역까지 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구조는 슬라이더 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슬라이더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게 되면 여기서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CSS가 추가된 영역들도 있고요. 선택자에 있는 형식들도 좀 변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 구조들을 토대로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헤더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서처럼 헤더가 추가됐고요. 자, 바디 형식을 먼저 잡을게요. 자, 바디에 따른 영역들을 이렇게 추가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헤더를 추가한 거죠. 헤더를 추가해 놓고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 부분은 일단은 여기서 민위들을 잡은 거죠. 이렇게 민위들을 잡아 놓고 1100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자, 먼저 id 값으로 변경을 할게요. 자, id 값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선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처럼 위에 헤더 부분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옮기게 되면 그러면 샵 헤더로 변경을 한 거죠. 자,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선분에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자, 탑의 내용들은 40픽셀로 지정했고요.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경로는 똑같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은 헤더 이너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헤더 안에 지금 헤더 이너를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만들고 있죠. 자, 안쪽에 있는 중앙으로 잡혀져 있는 덩어리를 헤더 이너라고 한 거죠. 그죠? 그러면 포지션 릴레이티브 지정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을 잡고 있는 중앙 덩어리를 제작을 했고요. 자, 마진 같은 경우에는 0오토로 지정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드는 1100 픽셀, 하이트는 40 픽셀. 자, 40 픽셀 근거로 해서 탑에 대한 영역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탑에 대한 영역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중앙을 정렬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로고 타입이 있죠. 여기까지 만들어진 유형을 볼게요. 자, 유형을 보게 되면 일단은 3개의 마크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로고와 그 다음에 GMB와 슬라이더, SNS, 그리고 슬라이더란 영역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안쪽에 로고 타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헤더에 로고 타입을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중앙에 정렬되는 유형을 저희는 GMB라고 한 거죠. 자, GMB 유형으로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러면 GMB 유형은 가로로 정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이런 형식들을 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유형 로고를 여기서처럼 공중으로 띄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줬고요. 자, 포지션은 앱솔루트, 그래서 공중으로 띄워준 거죠. 앱솔루트로. 자, 레프트는 0이고요. 그 다음에 탑은 0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Z인덱스는 1000으로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1번 헤더에, 자, 로고에 H1번에 대한 영역을 지정했죠. 그러면 폰트 사이즈는 1em, 그러면 16픽셀로 정의해 놓고요. 자, 디자인을 잡고 있는 거죠. 영역에 따른 디자인 영역을 잡고 있습니다. A타입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럭, 자, A타입이니까요. 자, 라인 하이트는 지금 40이거든요. 물론 40을 지정해도 되지만 39픽셀로 이렇게 해서 상단에 약간 띄어진 경우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0.875em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기존에 있던 H1번의 크기가 지금 1em으로 수정됐고요. 원래는 이제 2em이죠. 그러니까 36픽셀로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16픽셀로 정의됐기 때문에 이는 14픽셀로 0.875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는 폰트 웨이트 600으로 만들었고요. 컬러는 샵 666 저장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장하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로고 타입은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로고는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은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영역은 일단은 SNS를 만들고 갈게요. 자, 헤더에 SNS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포지션 앱솔루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유형이죠. 그리고 탑은 0이고요. 그리고 Z인덱스 1000으로 만들었습니다. 1000으로 만들어 놔서 이제 공간이 뜨게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A타입도 만들게요. 추가적인 내용들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A타입이니까 디스플레이 블럭, 똑같이 라인 하이트는 39픽셀, 폰트 사이즈는 0.875em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도 마찬가지로 600, 컬러는 샵 666 저장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비게이션 유형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처럼 로고 타입과 SNS 유형이 지금 분리된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지금 H1번에 따른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따른 마진 유형에서 H1번도 추가할게요.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그러면 여백 유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공간 유형이 붙는 걸 볼 수 있죠. 간단하게 만들어진 유형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형을 보게 되면 안쪽에는 지금 규정된 유형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당하는 배너 유형들이, 자, 규정이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너 1, 메뉴 1번, 메뉴 2번 이렇게 일단은 이제 정상적인 형식을 취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 내비게이션 타입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타입은 기본적으로 지금 CSS에 대한 이런 기초 룰을 지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상단에 있는 헤더라는 영역을 연결해 줬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는 걸로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헤더 부분을 앞부분에 추가해 주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CSS 룰을 만드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안쪽에 있는 A 타입까지 만들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서브를 보게 되면 서브 유형에 지금 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보게 되면 일단은 자, 릴레이티브가 어디로 가졌는지 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릴레이티브가 없고요. 그죠? 릴레이티브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높이는 헤더 이너가 지금 4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더는 아래쪽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영역이 지금 하위에 있는 영역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내비게이션 태그에 지금 릴레이티브가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릴레이티브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여기 지금 서브 유형들이 이렇게 있죠. 서브 유형들이 지금 영역이 이 좁은 공간, 그러니까 1100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서브 유형은 약간 크기를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크기를 키우면 되거든요. 일단은 위드를 200으로 만들었고요. 200%. 그럼 이제 기존 크기가 1100이니까 22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크기가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되게 커졌고요. 그럼 이제 스크롤바가 생성되죠. 근데 이제 스크롤바가 생성되면 안 되니까, 자, 오버플로우를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버플로우는 자, 안쪽에 유형을 보게 되면 헤더 부분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 설명드린 그런 오버플로우 이렇게 X 부분을 이렇게 히든으로 처리하는 거죠.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 200%가 되더라도 공간 여백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는 거죠. X 부분으로 히든을 준 거죠. 5% X 히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헤더 부분에서 지정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진 않죠. 몇 가지를 더 수정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GMB가 각각의 구조별로 이렇게 뭔가 컨텐츠를 정상적으로 만들고자 할 때, 네이처 리퍼블릭 타입으로 만들고자 할 때는 몇 가지 수정 요건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작성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헤더 영역에 있던 슬라이더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더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자, 여기 헤더 영역에 슬라이더를 만들게요. 자, 패딩에 대한 영역을 만들었고요. 20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는 200픽셀. 자, 백그라운드 컬러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로 지정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높이가 200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들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처럼 지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 슬라이더 영역이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런 슬라이더가 이제 가로로 펼쳐지는 형식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게 되면 일단은 서버 부분을 수정할게요. 자, 앞에다가 헤더를 입히겠습니다. 헤더 이렇게 입히게 되면 그러면 자, 레프트 좌표를 바꿔주게 되면 일단은 이제 첫 점, 그러니까 1100 사이즈의 규격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50%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크기를 이렇게 중간으로 보내준 거죠. 그죠? 이건 브라우저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큰 사이즈의 그런 서브 영역을 만들어 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아래쪽에 있는 지금 이렇게 슬라이더 영역에 대한 높이가 있어줘야 이 디자인이 잡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컨텐츠가 여기서처럼 밀려서 자, 여기서는 지금 레프트가 50%가 된 거죠.
자, 50%가 돼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높이는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li에 후보하게 되면 저기서는 지금 선택자가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아래쪽에 있는 선택 영역들이 지금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선택자를 꼭 맞춰 주셔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높이가 이렇게 커졌겠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꽤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바뀐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헤더라는 부분으로 만들어 줬죠. 헤더라는 부분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안쪽에 내비게이션 태그의 서브 유형이 지금 크기를 굉장히 큰 크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저희가 오버플로 X 기능으로 가려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선 영역도 지금 헤더에 부착이 되어 있죠. 자, 헤더 이너라는 부분으로 중심을 잡아주게 됐고요. 잡아줄 때에는 릴레이티브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자, 로고 영역과 그리고 SNS 영역을 좌우측으로 잡아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영역은 그냥 정상적으로 배치가 되면 되는데 이때에는 1100으로 이전 예제와 다르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때에는 저희가 배치할 때는 서브 타입을 1100으로 지금 잠겨져 있기 때문에 크기를 더 크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200%로 해서 크기가 큰 크기로 만들어진 유형을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상관없죠. 서브 컨텐츠는 무조건 그 컨텐츠, 그러니까 서브 200%가 된 서브에서의 중간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큰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i를 올렸을 때 요건, li를 올렸을 때 요건은 다음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li를 올렸을 때 서브는 이렇게 163이 되는 요건은 동일하죠.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세 번째 프로토타입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